자, 그냥 우리는 무시하고 수업을 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첫 시간에 좀 너무 너무 많은 걸 드리면 또 기대가 너무 높아질 것 같아서 좀 뜸을 들였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한국사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국정화나 또는 국정화가 아니냐, 거민정이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은 제가 교과서 갖고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이 책을 뭘 만들든 내 맘대로 가르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다 자기 교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그리고 괜히 이념 논쟁을 벌려서 공론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를 딴 데 썼으면 좋겠어요. 그죠?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책보다는 선생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 집에 남편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남편이 교과서적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남편 진짜 교과서다. 때려버리고 싶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 교과서적인 게 좋아요? 융통성 있는 게 좋아요? 융통성 없는 사람을 교과서적인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 교과서를 지가 서로 만들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보들처럼. 우리는 교과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과서 잘하세요? 수학 교과서 다 아세요? 교과서 좋아하세요? 교과서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교과서가요, 지랄처럼 만들어져서 그래요. 이게 훨씬 낫죠, 이게. 여러분이 본 국사책 가운데 제일 좋은 국사책 아닐까요,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읽으라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개념만 쫙 날려있잖아요. 개념도 별로 없으면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정작 중요한 것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야 돼요. 나 같은 선생님이 한 500명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쪽에서 우리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보다는 진짜 우리 한국사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는 기쁨. 그죠?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데, 엄마들이. 진짜 호기심이 많아요. 오죽하면 500원씩 내놓고 궁금한 거 문제 다 풀고 그러겠어요?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강의가 돼야지, 쟤네들끼리 싸우는 거 구경하면서 이거 뭐야, 사람들을 전부 다 싸움으로 몰고 가는 그런 권력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수업 다 끝나고, 자, 이제 우리 들었으니까 어때요? 한국 사람 지금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개돼 가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재도 그래서 오늘 서비스로 좀 먼저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제 이론이 아니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계시는 이충웅 교수님이 옛날에 이미 80년대에 발표하신 이론이십니다. 이름이 이충웅이시고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전자공학계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IT 산업, 뭐 핸드폰 만들고 이런 거 전부 다 그러잖아요. 전자공학의 총화예요. 그 전자공학의 발전의 토대를 쌓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80년대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 책이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책 이름이 뭐냐면 바람난 서울공대 교수들 이야기예요. 흥미가 땡겨 안 땡겨요? 야, 이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바람 피웠구나. 이제 무대 다 걸렸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난 서울공대 교수를 이야기하고 제목이 써 있는데, 여기에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은 뭐야? 신바람난 서울공대 교수 이야기인데, 이 나쁜 편집자들이 파란색에다가 검정 글씨로 신이라고 써놨으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의도적이야, 이거 다분히. 이건 마케팅 차원이에요. 그리고는 뭐야? 바람난 서울공대 교수, 집단적으로 교수들이 바람 피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봤어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는데 헌책방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다시 살려고 봤더니 없어요. 서점에 놓고 헌책방 뒤집어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런 이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도 인문학도이기 때문에 공학이나 자연과학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은 알아요. 이 전기하고 자석하고 똑같다는 거 아시죠? 자석이 돌면 뭐가 발생해? 전기가 발생합니다. 알겠죠? 전기. 그럼 전기하고 자석하고 똑같아요. 파동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 안 그래? 교류와 직류 아세요? 네. 어떻게 알아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전기가 흐른다는 거 알죠? 그래요. 전기가 흐르는 것은 뭐가 흐르는 걸까요? 물이 흐르는 것은 우리가 보이잖아, 물이. 전기 보여요? 한번 만져볼래요? 흐르나 안 흐르나? 전기가 흐른답니다. 근데 그 전기가 흐르는 것은 뭐냐? 전자, 알갱이가 흐른답니다. 전자가.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흐른대요. 그걸 우리는 전하라고 한대요.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 전하. 좀 이따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일단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전하가 흐르고 그 흐르는 압력이 세지면 물이 흐르는 압력이 세지면 이거 뭐라고 그러죠? 전압이라고 하죠. 전하의 흐름이 세지면 이것을 전하의 흐름이 세지면 이것을 그 전압이 높아지는데 수압처럼 물의 압력이 세지면 수압이 높아진 것처럼 전하의 흐름이 세지면 전압이 높아지는데 되게 이렇게 전압이 높아지는 곳은 어디냐면 날카로운 부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피레침을 세워놓고 그 날카로운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생긴 전기 있잖아. 번개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잡아서 끌어다가 땅으로 확산시키고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흘러도 막 이렇게 철판 이런 것들 만들면 잘 안 통, 이게 감정이 잘 안 되는데 날카로운 전선 끝을 만들면 찌릿하잖아요. 조그만 것도 전압이 조금만 세도 찌릿합니다. 이렇게 전압이 높은 것은 뾰족한 부분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처럼 우리 지구가 자석이란 거 아세요? 네. 그럼 자석하고 전자기하고 그러니까 전기하고 자기가 똑같다는 거 알죠? 네. 그럼 우리 지구도 자석이니까 뭔가 흐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흐릅니다. 근데 그 지구에 땅이 뾰족한 이런 곳이 전압이 높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태어났어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인간, 시간, 공간인데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다. 어디서 태어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시리아에서 태어났다면 죽음이다 지금. 운명처럼 여기 태어나가지고 내 앞에서 이렇게 강의 듣고 손가락 아파도 이렇게 강의 듣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운명처럼 시리아에서 태어나서 안 믿대가지고 말이죠. 갈 데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에? 지금 이 시대를 동시대를 같은 2015년 10월달에 살고 있는데 누구는 여기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는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거기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이건 운명처럼 던져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무슨 존재야? 역사적 존재이자 운명적 존재예요. 숙명처럼 여기 태어났어요. 어디에 태어났다고? 한반도. 중국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되게 느긋하다고 합니다. 스케일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그런 정신을 그런 마인드를 만만디 그러죠. 느긋해요. 그래서 그 만만디를 이 교수님 얘기대로 하자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진짜 인간한테도 그런 어떤 에너지의 기의 세기가 있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린애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표본을 만들어가지고 바람개비를 돌려보도록 했대. 중국 아이들 20명하고 우리나라 아이들 20명하고 그랬더니 중국 아이들은 바람개비 딱 들고 지붕 올라가서 기다려요. 언젠가는 바람이 불겠지. 진짜 느긋한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 바람이 불어야 돌아가고 그래서 이름이 바람개비야 라고 하면서 바람을 기다리는 놈들이 중국 놈들이고 우리는 실험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바람개비 들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지가 이거 허든지 불든지 해서 이거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안 돌면 직성이 안 풀려요. 그래 안 그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이 만들어낸 에너지래요. 에너지. 기 그러면 저 혹시 도에 관심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헷갈리니까 그런 쪽이 아니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공대 전자공학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도에 관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뭐 깊이 들어가면 차원이 비슷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민족입니다. 그죠? 불교가 한국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불교가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아예 불국토로 만들려고 했어요. 경주 남산 가보세요. 온통 다 불상, 산 전체가 다 불상이에요. 그래 안 그래? 다른 산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산에 가면 불상이 없는 데가 이렇게 우리는 뭐에 하나 빠지면 미친 듯이 몰입합니다. 밤에 한번 시내 나가보세요. 온 시내 천지에 빨간색 교회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이 그렇게 많아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 됐나요? 교회가 많아져서 이 땅에 구원이 오고 전부 다 은총을 받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래도 좋아하시잖아. 우리는 무조건 교회 가야 돼. 이러면서 말이야. 우리는 부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미친 듯이 믿는 그 우리 민족의 심성,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땅이 만든 거야. 더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잡히는 조기나 갈치는 마탱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중국산 삼봉산 손 들어보세요.
일부러 중국산 먹는 사람 손들어. 왜 중국산이 싸고 그럴까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갈치 커요, 안 커요? 크기는 엄청 큽니다.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에너지가, 전기가 없는 거예요. 세지가 않은 거예요. 사과요? 맛 한 마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돼지고기? 맛이 없어요. 우리 돼지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우리 거 먹는 거예요. 비싸도 우리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싼 존재입니다.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인도 가보세요. 거지 새끼도 희마리가 합니다. 돈 줄랑 주고 말랑 주세요. 땅이 넓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귀찮게 합니다. 그죠? 그 센 민족이 만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걸 잘 극복하면 좋은 시절이 올 거예요. 내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부터예요. 이게 전기니까 자기니까 파동이 있다, 파동이. 어떨 때는 에너지 수위가 높아지고 전기가 흐르잖아. 어떨 때는 낮아지는데 진짜 우리 민족이 제일 힘들었던 때는 최근에 언제였죠?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을 때? 헤어질 때? 그런 거 말고 2줄 또 2줄 찍혔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분이 언제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 역사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역사 최근에 지금 힘드세요? 지금 힘들어요? 힘드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즐겁게 해줘도 힘들어? 아까 화장실에서 나 어깨 아파 죽겠다는 사람 손들어 두고 졸려 죽겠다는 사람 손들어. 제일 힘든 때는 1997년 IMF 때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IMF는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도 극복이 났죠. 금모기도 하고 다 파산하고 직장에 쫓겨나도 눈물 흘리며 직장을 잃었다고 하소연하고 국민들이 함께 울어주고 했는데 극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치킨집 하든지 그때 제일은행 그만둔 사람들 어디서 뭐 하든지 가슴 아프지만 우리 민족은 극복이 됐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요. 엊그저께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 만나는 장면 봤죠. 6.25를 생각해보세요. 그 6.25라는 민족의 진짜 아픈 비극 때문에 전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6.25 전쟁 때는 완전히 벌거숭이 민둥산이었어요. 붉은 산이었어요. 김도인인가 누구 소설 이름도 붉은 산인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완전히 붉은 산입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평양에 미군 조종사가 폭격을 해가지고 평양 거리를 이렇게 서치해가지고 보고한 그 보고서를 보니까 내가 본 평양 거리에 기둥이 있는 건물은 딱 2채밖에 없다. 다 아주 그냥 작살냈대요. 융단 폭격이라고 양탄자 이렇게 쫙 피는 거 있죠? 그것처럼 시내를 그냥 폭탄으로 쓸어버렸대요. 이렇게 우리 민족이 평양뿐이 아니라 한국,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국토가 다 이런 데서 대동강 이남만 빼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낙동강 이남만 빼고. 그래 안 그래요? 가장 전압이 센 낙동강만 살아남은 거야. 알았어요? 가장 센 낙동강만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걔 박살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다고? 1950년. 놀랍게도 그로부터 36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빼보세요. 그 뒷줄이 빼주세요. 나 이런 거 잘 못 빼. 3에서 7 이런 거 못 빼요. 이거 얼마? 뭔 일이 있었대요? 1590년에? 1592년 4월 2일 날 외란이 일어났어요. 에이, 우연의 일치겠죠? 또 빼보면 되잖아. 또 뺐더니 1, 2, 요거는 잘 빼지네. 3, 1231년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몽고가 쳐들어왔어요. 또 빼볼까요? 360년. 빼보세요. 안 빠지죠? 쉽게 안 빠질 거니까. 870년쯤 될 거예요. 9세기 말 진성여왕 때 전국적인 밀란이 납니다. 알겠죠? 또 빼볼까요? 빼봐도 그 이전에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있어봤댔자 기록을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가짜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역사학자가 아니라 누가? 전자공학과 최신 첨단 과학을 공부하시는 교수님 주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 운명은 다 정해진 거 아닌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뭐라고요? 운명이라니까. 시리아에서 태어나서 지금 죽음이야. 그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이 언제요? 더 해야지 이제. 2000 몇 년? 310년? 맞아요? 뭐 좀 속은 것 같은데? 맞아요? 이때까지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그러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다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이때가 전성기야. 이거 몇 세기 전성기? 15세기 세종대왕 때 됐죠? 15세기 1446년 뭐 한글 반포 이거 언제 전성기야? 딱 해보세요. 다 바로 나와. 이거 정조 때 18세기 전성기. 그 다음에 1950년 이후 언제 전성기? 더 해봐. 180 더하면 돼. 180 여기다. 빨리. 2130년? 이때까지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태조왕 생각해봐. 장수왕. 여러분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장담하기 힘들어요 지금. 많이 아파요 지금. 여러분들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야. 힘들죠? 지금 힘들다고 그랬죠? 지금 힘들죠? 지금 막 짜증나고 힘들지만 힘들어도 점점 좋아져 가고 있어요. 이런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싸워내고 IMF 극복했잖아. 힘들었지만 좀 나아졌어요. 또 지금도 힘들지만 아마 우리 국민은 대단한 국민입니다. 내가 볼 때 국민은 위대해요. 위대합니다. 막 짜증나고 막 저런 것들 왜 대통령 저것 뽑아놓고 지랄이야 하면서 국민을 탓하지 마세요. 국민을 탓하지 마세요. 그런 아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놨어야 비로소 다시는 저런 것들 안 뽑아야지. 이렇게 내가 당해봐야 비로소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비로소 좋은 사회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겪은 아픔들 이런 것들은 이미 19세기 자본주의 발전 이후에 서양 사회가 다 겪었던 얘기들이에요. 비정규직 말도 마세요. 소녀 12살, 13살짜리들 고용해서 착취하고 우려먹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1968년대 68혁명 때 비로소 여성들도 그 정치적으로 권익이 많이 보장되고 68년도에 동성애자 그 페더레이션 연맹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이제 우리는 동성애자를 이제 인정하고 소수에 대한 그런 그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미 서양은 60대 70대 다 겪고 온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거기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야. 이미 역사가 다 겪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답을 내야 돼. 그 답을 내고 그 다음을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존재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시방 나오에 히어. 운명이에요, 운명 아니에요? 운명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극복을 해서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이기고 마세요. 알겠죠? 왜?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보다 자녀들이 훨씬 좋아요. 그들이 여기를 맞을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그 토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토대를 밑자락을 깔아줘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완벽한 다리를 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징검다리 몇 개는 놔줘야 돼. 우리가 비록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징검다리 놔 있는데 이거 치워버린 사람도 있어. 애들이 막 가랭이 찢어지려고 그래. 엄마가 징검다리 치워가지고. 그래서 엄마들한테 내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공부시키지 마세요. 내버려둬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엄마들이 공부 안 시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왜 공부시키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부가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공부들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공부들을 너무나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공부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차라리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고 비워두면
나 진짜 이거 나중에 하고 싶어. 이거 해야 돼. 라고 할 텐데 그런 여지마저 없어지고 공부에 흥미를 잃게 돼요. 그러므로 제발 여러분 공부시키지 말고 놀리세요. 어떻게 잘 놀릴까? 아주 쉬워요. 내가 얘라면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 나이 때 난 뭐 했지 생각해보세요. 놀고 싶었잖아요. 그때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잘 놀리세요. 알겠죠? 아이들 갈구지 말고 정말 잘, 물론 잘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키지 마세요. 시키지 마세요. 공부시키지 마세요. 알겠죠? 놀러 다니고 잘 놀게 하면은 그 시스템이라든지 사회 트렌드라든지 또 어떤 아이의 니즈, 필요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겁니다. 공부 안 하고 못 배기는 그런 사회가 와요. 핸드폰 줘보세요. 바로 갖고 놀잖아요. 엄마들은 공부해야 될 그런 것을 아이들은 바로 갖고 놉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쓸데없이 엄마 시대에 하는 공부를 아이들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지금 근데 공부는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요. 교육이 제일 늦어요. 사회 발전 시스템, 과학의 발전 속도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최첨단 과학 시대를 누리고 향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교육만 아날로그. 이거 봐, 칠판 안 져지는 거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이에요, 이게. 박수 쳐, 박수. 이게 대한민국 교육이에요. 아날로그. 내가 말해요. 요만 누르면 클릭하면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없어요. 그냥 파워포인트로 다 보여줄 수 있어요. 필기 안 해도요.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안 써도요. 다 할 수 있는데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이거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어. 내가 오죽하면 60이 다 되는데 다시 나와서 다시 강의하겠다고 이러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요거 보고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세요. 그래 맞아. 힘을 내자. 아이들을 너무나 다그치지 말고 나나 잘하자.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어쩌면 여기까지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내 공부하고 내가 준비하는 모습 보면 애들이 따라세요. 제일 좋은 공부는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만 팁을 줄게요. 텔레비전 없애버리세요. 끝입니다. 텔레비전 없애는 순간 거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 보던 드라마. 게를 드세요, 게. 그래갖고 남편 없는 친구, 결혼 안 한 친구 집 가서 게 먹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같이 가서 봐. 그 자리에서 토론해. 오늘 쟤 어땠대더라. 나중에 드라마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또다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당일에 다 봐버리고 집에다 텔레비를 없애버렸어요. 끝이야. 남편 컴퓨터 방 가서 혼자 보라고 그러세요. 텔레비 보고 싶어. 그래서 텔레비전이 없으면 거의 끝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와 쓸모없는 오락,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아이들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정신없어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소화하라는 거야. 이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어머니들이 힘을 내서 힘들더라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 이 난국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이건 내 책임이다. 내 손에서 내가 끝장내야 된다. 내가 밑자락을 깔아줘야 된다. 내가 디딤돌이 되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극복해 나가세요.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이제 오늘 고대를 지금 오늘 다 정리할 거예요. (5페이지) 좀 보실까요? 5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군장국가에서 군장국가 고조선이죠. 찾았어요? 네. 군장국가. 이 군장국가 고조선은 그래요. 예, 청동기 시대에 나라가 세워졌다. 됐죠? 고조선. 기억나시죠? 네.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책에 표시한 걸로 만족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필기를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필기하는 순간 잊어먹는 준비를 하는 거야. 맞아. 나 필기한 게 있으니까 내 머리는 좀 쉬어도 되라고 자꾸 잊어먹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하지 말고 머릿속에 박아두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안 잊어먹어요. 자기 머리를 믿으세요. 놀고 있는 머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자기 머리 용량을 다 쓰고 있어요? 아니에요. 못 써요. 못 씁니다. 10% 20%도 못 쓴답니다. 이렇게 놀고 있는 머리를 활용을 하세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내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어라고 자기 머리를 믿고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연맹왕국은 중앙에 있는 왕이
선을 이어주세요. 왕 옆에 있는 4개 동그라미 있잖아요. 얘들하고 선을 쫙 연결해. 그럼 뭐가 돼 이제? 아, 바운다리 점점점점 원 안에 애들이 다 연결돼 있구나. 그런데 왕이 다 지배하지는 못했구나. 이런 말이죠. 그죠? 아까 우리가 초딩 마인드로 뭐 어떻게 표현했어요? 네? 초딩 마인드로? 여러 나라들이 뭉쳐있는, 왕은 있으되 별 볼 일 없는, 이름만 왕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신라는 이때 임금들 이름이 뭐였어요? 거서관, 차차운, 이사금, 마리깐, 이런 정도의 왕이 존재했던 때다. 됐죠? 그러다가 다 했습니다. 중앙 집권 국가, 뭐가 강화된다? 왕권이 강화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국가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의미한다. 자, 옆에 보세요. 2번. 삼국을 성립과 중앙 집권화 과정. 고구려 백제 신라는 처음에는 연매왕국 단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네. 왼쪽에서 봤던 그런 형태죠. 그래서 고구려는 졸본시대에 고주몽이 나라를 세운 게 기원전 몇 년이라고? 37년. 백제는 기원전 18년. 신라는 기원전 57년. 잠깐. 누가 제일 빨라요? 신라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빨라야 돼요? 고구려가 제일 빨라야 되겠죠. 고대국가 출발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라가 제일 빠르게 된 것은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부식이잖아요. 김부식이 어디 출신 사람이야? 경주 김씨입니다. 신라 출신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왜곡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확하게 몰라요. 단지 그런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 신라가 제일 빨랐을 수도 있어요.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집권화 시작. 스타트. 제가 스타트라고 했죠. 고구려 누구라고 고개 들어보세요. 고구려 누가 스타트? 몇 세기 태조왕? 2세기 욕하지 마세요. 몇 세기? 2세기 태조왕. 백제는 몇 세기? 3세기 누구? 고이왕. 신라는 몇 세기? 4세기.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놈을 책에 있는 표에 의해서 확인할 따름이지 머릿속에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스타트는 그렇게 했고 체제 정비는 누가 제일 빨랐다고? 백제 고이왕 때 율령 반포. 그죠? 그리고 고구려 몇 세기? 4세기 소수리망.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4세기 소수리망. 뭐 했죠? 소수리망 때?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소수리망 372년에 또 태학을 설립하고 소수리망 때 태학, 율령, 불교, 태학, 율령, 불교 됐습니까? 예, 소수리망 때 체제 정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온다? 법칙이야, 법칙. 전성기가 온다. 체제 정비가 끝나면 그 다음 뭐가 온다? 전성기가 온다. 다시 고개를 드십시오. 다시 부탁하고 또 강조합니다. 제가 그 30시간 할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 주입시킬 거예요. 절대 애들 갈구지 마십시오. 체제 정비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십시오. 체제 정비를 초등학교 때 시키면 전성기가 언제 오겠어요? 중학교 때. 대학은 좋은데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안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내리막길이거든요. 전성기 다음에 내리막길이잖아. 그런 전성기를 언제 맞은 게 좋아? 고등학교 때 무슨 고등학교 때야. 대학교 때 전성기인 게 좋아요? 사회생활 할 때가 좋죠. 그래 안 그래? 잘 생각해보세요. 인생을 큰 줄거리 역사 속으로 보면은 초딩 때 애들 전성기를 맡기지 마세요. 알았어요? 초딩 때 전성기인 아이는 엄마의 전성기지 아이의 전성기가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설치고 갈구냐에 따라서 초딩 때 전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가 잘하는 애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되게 초딩 때는 엄마들이 얼마나 설치냐에 따라서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잘합니다. 이러다가 다른 애 냅두세요. 망하라고. 왜 다른 애 망하는 길에 내 애까지 집어넣어서 같이 망하려고 그래.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니고 막 영어 수학 막 과외하고 이런데 냅두세요. 망하라고요. 내버려두세요. 나를 믿으세요. 내가 전체적으로 딱 흐름을 보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학교만 믿고 잘 따라도 충분히 아이들이 소화해냅니다. 너무 안달복달하고 애한테 열정을 또는 시간을 비용을 쏟는 것보다는 아이를 잘 놀게만 해줘도 충분히 성공해요. 대학이요?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청 이남 지방은 대학이 모셔가려고 안달입니다. 막 장학금 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토익 600만 넘어도 막 장학금 줘요. 웃기는 세상이에요. 웃기는. 사갑니다 아이들. 왠지 아세요? 쪽수를 채워야 대학이 해산당하지 않아요. 자기 직원들을 대학 학생으로 등록시키는 대학도 있어. 그래서 학과를 유지하는 거야. 우리는 학생이 있어. 그럼 학교가 돈 되죠. 수업하는 것처럼. 이런 웃기는 나라예요. 그런 공부를 뭐로 해요? 그런 대학을 뭐하러 가요? 차라리 놀리세요. 제발요. 오늘 끝. 여기서. 전성기를 빨리 맞이하지 않도록 전성기를 천천히 맞이하도록 그 대신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 엄마 없어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제가 막 아이들 뭐 돈 쏟아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애 대학원 갔는데도 돈 하나도 안 줬어요. 지가 다 알아서 했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돈 안 준다.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 데리고 뉴질랜드 인솔자로 갔어요. 애가 그 뭐랄까 자주적이야 생각이. 그리고 간섭을 안 하니까 지가 알아서 해. 나중에 선생님들이 그냥 애한테 맡겼어요.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애들 6명인가를 지가 혼자 데리고 왔더라고요. 통관 수업 다 해가지고. 그래서 너 스튜던트 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나중에 근데 하여간 끝. 그래서 소수리망 때 체제를 정비하더니 광개토대왕 때 전승. 여러분 광개토대왕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장수왕. 장수왕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쪼다. 이것만 기억나는 사람 있어. 쪼다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장수왕 손자가 누구예요? 문자명왕입니다. 말로 해보세요. 누구라고? 문자명왕.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토가 제일 넓었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대부분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데 실은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장수왕도 아니고 그 장수왕 다음 임금인 문자명왕 때가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아시겠죠?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예. 가장 오래 산 임금이 누구라고요? 장수왕.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태조왕이라고. 태조왕. 그런다니까요. 태조왕. 예. 이렇게 문자명왕 때에 고구려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거의 4세기 말 5세기까지 100여 년간 전성기를 누립니다. 백제는 일찍 체제를 정비하고 3세기 고유왕 때 384년 친유왕 때 불교를 수용하고 근초광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근초광 동그라미.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 왜 잘 나올까요? 중국까지 쳐들어갔어요. 그 중국 땅이 어디냐? 요서. 머릿속에 보여요? 우리는 보여야 돼요. 머릿속에 요서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죠? 요서. 그리고 산둥반도. 랴오시 지방과 산둥반도를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반도? 요동반도. 여기가 요하강이 흐르고 요하강 서쪽이 뭐라고? 요섬. 여기가 무슨 반도? 산둥반도. 그죠? 이 지역까지 진출했어요. 누가? 백제. 어느 왕이? 근초광. 여기서 그친 게 아니야. 일본 북큐슈를 지나서 그죠? 이렇게 고대 무역 바운다리를 무역 세력을 구축했어요. 고대 상업 세력을 구축.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백제가 일찍 망해서 백제의 역사가 우리 기록에서 빠져버렸잖아요. 역사는 어차피 누구의 기록이야? 승자의 기록이야. 신라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돼 있어 그렇지. 만약에 백제 위주로 기록돼 있다면 어마어마한 근초광의 역사가 기록돼 있을 텐데 다 빠져버렸어요. 어디에 근초광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중국 측에 있어요. 중국들 우리가 중국이 백제에서 근초광이 이 새끼한테 뒤지게 맞았어. 요서까지 와가지고 말이야. 진평현 몇 개 현을 뺏기고 요동 천리를 뺏겼어. 이런 것들을 지네들이 써놨어. 수서 당서에 중국이 써놨어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우리는 믿기 싫어도 지네들이 써놨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일본이 써놨어요. 지네 역사에. 근초광께서 이렇게. 알겠죠? 일본은 내가 얘기했죠. 백제와 일본과의 그 묘한 관계 얘기했죠. 그래서 일본은 백제를 되게 사모하고 백제에 가고 싶어하고 오고 싶어하고 늘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록이 백제에 관한 기록이 일본서기나 일본 기록에 많아요. 근데 일본 서기도 믿을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결론은 뭐냐? 순구락빵이야. 순 거짓말이라니까요. 국정하든 거민적이든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서로 하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보들이야 내가 볼 때. 알겠죠? 그래서 거짓말들을 어떻게 하느냐를 공부하는 게 역사 공부.
알았어요? 그러니 부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우고 막 할 필요 없어. 진리가 아닌데 뭘 외워? 여기. 아하, 원리가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의 이치가 그러하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때 사람도 그랬을 것이며 그런 것들이 바로 역사구나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다시 백제 언어왕이라고 근초가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요?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이. 공단이 나옵니다. 무슨 지방? 요서. 또 무슨 지방? 산둥. 그리고 일본의 북규슈를 점령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역사는 대개 우리 민족의 위대한 부분을 강조하려고 한다. 그죠? 그래서 강조하려면 어때요? 시험에 자주 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서와 산둥반도. 시험에 요서가 나오면 이 요서와 관련된 우리나라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 고조선. 아까 고조선 여기 들어갔잖아. 또 하나는 뭐? 백제. 그러니 시험에 나왔나? 나와요. 분리수거할것. 이게 요서가 고조선 요선지 백제 때 요선지. 백제 요서 누구라고? 근초가. 끝이야.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요서가. 알겠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쉬운 한국사를 어렵다고 그래? 이렇게 쉬운데?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사로시대에 연맹왕시대였고 내분왕 때부터 이제 마리까지라는 춤을 써서 왕권이 강화됐다고 그랬죠? 버풍왕 때 율령이 반포되고 버풍왕 때 불교를 공인하게 됐다. 공인, 동그라미.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돼. 누구? 이차돈. 알겠어요? 역사는 시간, 인간, 공간이니까 인간이 나오면 인간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풍왕 때 체제가 정비됐으니 그 다음에는 뭐다? 전성기가 옵니다. 진흥왕 때. 자, 진흥왕 누구라며? 얘도 이제 전성기니까 시험에 나오겠죠. 화랑 제도를 공인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랑은 원래 언제부터 있던 거라고? 시족사회 때부터 있던 거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적인 제도로 공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흥왕이에요. 그래서 그 화랑 조직을 이용해서 나라의 파워를 키웁니다. 삼국을 통일한 주인공들이 바로 누구야? 화랑 출신. 김유신, 김춘추가 전부 다 화랑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어떤 제도를 잘 만들었냐가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그 다음 시대 전성기를 예비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제도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잘 정비해야 돼요. 누가 그런 사람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잘 뽑아놔야 여러분 아이들이 아까 이 전성기를 준비하고 그 전성기를 위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못했으니까. 우리 다음 시대는 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난 뭐 강남 스타일 이거 있잖아요. 시작에 불과해요. 응?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드라마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게 무엇의 힘이에요? 문화의 힘이에요. 문화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힘이야. 그 인간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한반도 지역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인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들이에요. 여러분들 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잘 결집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데려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는 어느 지방에서 변한 지방이죠. 아까 변화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금의 어디? 부산 김해 지방입니다. 특히 변환에서 뭐가 많이 생산됐다고 그랬어요? 철기 많이 생산. 그래서 벼농사, 철 생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환에서 생산된 철을 저 위에 있던 한 사구 가운데 낭랑에 그리고 일본 외에 수출했어요. 됐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어디라고요? 가야입니다. 가야. 변환과 가야. 그죠? 가야는 3세기 전기 가야가 있었고 전기 가야는 이제 6개 가야 연맹이 만들어냈거든요. 6가야 연맹이. 그래서 6개 가야 가운데 금간 가야가 우두머리였어요. 이게 바로 전기 가야 연맹이고 그 다음에 5세기 고구려군의 침략을 받습니다. 고구려군의 원정 동그라미 광개토 대왕이라고 쓰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자, 주목하세요. 이제 이해해야 되니까 주목하세요. 4세기에는 한반도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4세기? 백제죠. 백제 어느 왕이에요? 근초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초광이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 아까 요서를 점령하고 산둥반도를 차지하고 또 어디까지? 일본까지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한강 유역에서 북으로 쳐들어가지고 평양성을 칩니다. 평양에 가서 고국 원왕을 죽였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백제 근초광이에요. 그죠?
이 근초공항 기세에 눌려있던 고구려가 그 뒤에 어때? 소수령왕 때 체제를 정비하더니 그 다음 임금 누구라고요? 광개토대왕 때 드디어 힘을 키우고 정복전쟁에 나섭니다. 시스템이 정비되니까 에너지가 세지고 파워가 세지니까 그 넘치는 파워를 이용해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근초공항은 없어요. 여기에 근초공항이 죽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백제가 이렇게 세력을 키운 백제가 가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신라를 때립니다. 대리전쟁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그래서 외와 가야 이 두 나라가 신라를 칩니다. 이때 신라 왕이 사색이 아까 누구라고? 보지마. 머릿속. 사색이 누구라고? 내무랑이 이 두 놈들이 와서 때리니까 누구한테 일러요? 광개토대왕한테 일러요. 형 뒤지게 맞고 있어. 그러냐 알았다. 그래서 이 광개토왕이 군대 5만 명을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내려가지 않았어요. 군대를 보냈어요. 광개토대왕은 군대가 내려와서 다 쓸고 돌아갑니다. 평정했어요. 외놈들은 도망가면 되죠? 가야만 옆에 있다가 뒤지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야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전기 가야연맹의 맹주 누구라고 할까? 무슨 가야? 금강가야. 그가 지금의 부산 지방이 그 김해 부산 지방이거든요. 이게 그냥 아작이 나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야의 중심지가 이제 낙동강 상류 쪽으로 올라와서 경상북도 고령으로 갑니다. 고령에 지금 양전동 고분인데 이쪽으로 가요. 이게 무슨 가야냐? 대가야예요.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내려와서 한판 두들기고 가니까 가야가 무슨 가야에서? 금관가야에서 무슨 가야로? 대가야로 중심지가 이동하더라. 정리됐어요? 스토리가 돼 안 돼? 이 스토리가 있어야 역사가 재밌어요. 이게 없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것은 뭐가 나오냐? 이때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와서 광개토대왕 군대가 신라에 와서 주둔하면 뭐 해야 돼요? 자고 갑니다. 집에 이런 게 아니야. 고상한 게 아니에요. 밥 해먹고 갑니다. 그릇을 하나 빠뜨리고 그릇을 빠뜨리고 가. 광개토대왕이 남긴 그릇이 뭐라고? 호우명 그릇이야. 호태왕 광개토대왕 이름이 써진 이 명자가 새길 명자야. 그릇에 묘비명 있죠. 묘비에 글자를 새긴다 이런 뜻이야. 명이. 그러니까 그릇에 새겨진 이름이 광개토대왕 이름이 새겨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호우명 그릇. 확실한 물적 증거죠. 우리 군대가 왔다. 밥 먹고 그릇 하나 먹고 간다 이렇게. 알았어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맨날 나와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러 왔다고? 광개토대왕이 누구를 도와주러 왔다고? 신라 무슨 왕을? 내무랑.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미군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우리나라의 미군이 주둔했어요. 쪽팔립니다. 그래 안 그래? 제 나라를 제가 못 지키고 남의 나라 가서 주둔해주고 있다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대한 발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FX, 공군 뭐 알죠? 몇 달 나오는 거. 기술을 안 준대 이 새끼들이. 핵심 기술 3가지인가를 안 준대요. 우리가 돈은 냈는데 진짜는 안 주는 거야. 그게 달라고 사정하고 왔는데도 안 준대. 그래서 2020 몇 년까지 개발한다는데 그때가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앞선 기술이 나올 거예요. 완전 구닥다리 기술 넘겨두면 뭐해?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지금하고 똑같아요. 역사란 말이야. 지금하고 과거가 똑같습니다. 도구만 바뀌지 사람의 마인드나 생각을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줬어요. 어떤 관계가 성립돼? 누가 누구를 간섭할까요? 고구려가 신라를 대나라 감나라 간섭해요. 야 지금 상대방 새끼 좀 싸가졌더라. 딴 놈으로 좀 바꿀래?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알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내무왕 때 받았다. 말 돼 안 돼? 된다 이거야. 이치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고구려와 신라는 이렇게 주종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장수왕이 세운 중원 고구려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쪽 오랑캐 신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구려가 신라를 뭘로 봐? 졸로 봤어요. 오랑캐로 봤어요. 그리고 신라왕 매금에게 고한원이 너 언제 몇 월 며칠 날 와서 내 명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하관계 주종관계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여기 왔던 이놈들을 누가 무찔러줬다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그 유물이 뭐가 있다? 호부며 그릇이 있다. 끝. 그래서 이해됐죠? 4세기 말 5세기 초 광개토장 때입니다. 고구려군이 신라를 원정했고 가야의 중심세력이 해체됐을 때 신라를 쳐들어온 가야를 격파함으로써 일본 놈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후기 가야 연맹으로 넘어가고 후기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어디라고? 대가야. 지금이 어디라고요? 고령이에요. 고령이라고 쓰세요. 후기 가야 연맹 낙동강 서쪽에 고령 지방에 대가야 중심으로 가야의 중심지가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대가야가 이게 이때 신라가 누구야? 6세기 진흥왕 때입니다. 진흥왕 때. 허풍왕 때 금강가야가 먼저 망하고 진흥왕 때 대가야가 망해요. 그죠? 가야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발전과 통치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중국 역사가 또 쭉 나오죠?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아까 다 했던 거예요. 그죠? 후한이 망하고 유비가 세운 척, 조비가 세운 위, 송건이 세운 오,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시대가 도래했는데 예, 위쪽에서 5호 16국, 그죠? 선비, 저, 갈, 강, 흉노 이놈들을 북쪽으로 함께 5호라고 해요. 이놈들이 쳐들어와서 16개 나라를 세웠다. 그때 진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동지를 세운다. 그래서 오 동그라미 맨 앞에 위초거 가운데 오 동그라미, 동진 동그라미, 송 동그라미, 제 동그라미, 양 동그라미, 진 동그라미.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이게 전부 다 양쯔강 이남에 있는 6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6조라고 해요. 말로 해봐 뭐라고? 6조. 알겠죠? 어느 강 이남에 있다고? 중국 양쯔강 이남에. 우리 역사가 아니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교양으로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에는 뭐냐? 북위가 5호 16국을 통일. 그리고 북위는 다시 동위와 서위로 나눠지고 동위에서 북제가, 서위에서 북조가 나오고 북주의 외척이었던 양견이라는 놈이 나와서 전체를 통일합니다. 이게 수나라예요. 수나라. 900 몇 년? 589년 수가 통일. 근데 이 수나라는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금방 망해요. 독재를 했거든요. 하여간 독재는 놈들 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히틀러도 금방 망했죠. 그래 안 그래? 히틀러도 금방 망하고 스탈린도 금방 망하고 무솔리니도 금방 망하고 하여간 수양제입니다. 수문제 다음에 수양제가 왜 망했을까요? 고구려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가 제일 처음 최초 황제 누가 있다고 할까? 진시황제 이후로 중국의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부의죠. 이때까지 수많은 황제들인데 그 많은 황제 가운데 가장 중국인들이 미워하는 황제가 수양제입니다. 그 수양제가 왜 망했느냐? 고구려한테 싸우다가 져가지고 망했어요. 알겠죠?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30만 대군을 끌고 왔다가 살아 돌아간 게 2,700명이라고 우리가 쓴 게 아니야. 쟤네들이 써놨어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을 수밖에 없지. 쟤네들이 그랬다는데 뭐. 알겠죠? 그래서 수양제입니다. 이렇게 문제, 양제 두 명밖에 없어 황제가. 그리고 수가 금방 망해. 그 수가 망한 다음에 누가 등장? 당이 등장. 알겠죠? 당이. 이렇게 우리 삼국시대는 이렇게 중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명멸해 갑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진짜 다행이죠. 그래 안 그래? 우리는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뿐인데 우리 세나가 있는 동안에 중국은 어때요? 이 많은 왕조들이 교체되고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밑에 이제 섬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태조 때 태조왕이 뭐 했냐? 줄만 긋고 넘어갈까요? 태조 때 뭐 했느냐? 게루부 고씨가 왕위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태조 때 게루부 고씨가 왕위를 세서 가로 열고 형제상속이라고 써두세요. 형제상속. 형이 왕 해먹고 그 다음 누구한테? 아우한테 물려줬다. 왕권이 센가 약한가요? 그다지 세지 못해요. 무슨 상속이 돼야 왕권이 더 강화된다고? 부자상속이 돼요. 부자상속 그 뒤에 고국천왕 때가 되면 부자상속으로 갑니다. 고국천왕 때 부자상속으로 가요. 알겠죠? 고국천왕 때. 그 다음에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영토를 정복하고
왕위가 세습되고 여러분 2세기 태조왕 때 고대 국가의 특징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기 시작했죠. 완벽하진 않지만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태조왕이.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 왕 가운데. 그러니까 옛날 이름만 왕이었던 별볼 일 없던 그런 연맹왕국 왕이 아니라 드디어 정복전쟁에 나서고 왕위를 내 식구한테 물려주고 라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고대 국가로서 출발했음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천왕 때가 되면 고구려로 쭉 가겠어요. 미천왕 4세기 미천왕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낙랑군을 이 땅에서 몰아냈어요. 여러분 낙랑군은 한 무제가 설치해 놓은 한 사군 가운데 마지막 남은 마지막 한 사군입니다. 그죠? 그래서 313년이라고 가로열고 써는 낙랑군. 미천왕 13, 미천왕 때 낙랑군을 축출하고 예, 그 다음에 전현과 백제의 공격으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백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리방 때 다 나왔죠? 해보세요. 보지 말고. 소수리방 때 뭐라고? 불교수용, 율령반포, 태학살. 알겠죠? 체제 정비됐으니 그 다음 임금 때 누구라고요? 전성기. 영토학장 누구? 영토학장 대정복군주 누구? 광개토대왕. 그렇습니다. 신라를 원조해서 왜구를 격퇴했다.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네. 와닿습니까? 네. 스토리 다 알겠죠? 네. 아, 누가 신라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요? 네. 신라 내부랑 누가 내려갔다고요? 광개토대왕 군대가 빠뜨린 그릇이 뭐라고? 호우명 그릇이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 때 전성기로 갑니다. 그래서 외교를 다변화하고 중국 남조와 북조를 동시에 통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평양 천도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다. 그 이전에는 수도가 어디였길래? 국내성이었죠. 예? 통구 지방에 있는 국내성이었죠. 국내성에서 어디로 천도했다고? 평양으로 천도했어요. 왜? 왜 고구려는 이렇게 늘 평야지대로 진출을 하는 니즈가 있었다? 산악지방에, 살기 힘든 지방에. 그래서 넓은 평야가 있는 강이 있는 지방으로 강으로 평야로 곡식을 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이런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죠? 욕구가 있었습니다. 평양 전도를 단행 장수왕 때.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어요. 한강 유역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장수왕이 세운 비석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버지 훌륭하신 일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세운 비석이 광개토대왕 비예요. 그 광개토대왕 비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고구려의 건국 설화가 담겨 있습니다. 고주봉을 어떻게 그러니까 하늘에 해모수가 내려와가지고 또 뭐 고주봉을 아래서 고주봉이 태어났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영토 정복 전쟁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를 쳐서 어디를 먹고 어디를 치고 어디를 복수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광개토대왕 비에는 이 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뽑았어요. 묘지기를 다 써놨어. 그래가지고 야 너네 말이야 광개토대왕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 뽑아놨으니까 너네한테 땅을 줄 테니까 이 땅에서 벌어먹고 살면서 이 묘를 잘 지켜라. 이렇게 수묘할 수 있는 체제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 광개토대왕이요. 자, 그 광개토대왕 비 말고 자기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게 뭐라고요? 중원 고구려. 중원 도구라니. 지명입니다. 지명. 중원이 어딜까요? 네? 충주입니다. 충청북도 충주 중원이야. 중원 고구려비. 충주에 중원 고구려비를 세워서 예 남한강 상류라고 써놓으세요. 글로 나올 때 말로 나올 때 예, 장수왕은 남한강 상류 충주 지방까지 진출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중원 고구려비라는 물적 증거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백제로 왔습니다. 백제는 고향 때 출발. 중앙 집권화 기틀을 말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체제를 정비했다고 그랬죠? 예, 관제를 정비하고 벌써 관등제를 정비. 몇 개 관등제를 만들었다고? 16개. 공무원 등급 직제를 만든 거야. 그러니 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정비된지 알만하죠? 그 다음에 관리들은 옷 색깔, 유니폼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높은 놈은 빨간색, 낮은 놈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해서 멀리서 봐도 저놈이 나보다 높은 놈, 낮은 놈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교복 입을 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 안 그래? 바로 걸리잖아요. 극장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통치 시스템을 잘 갖췄다는 얘기야. 누구라고요? 고이왕 때. 또 동그라미 율령반포, 육좌평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의 주인공은 누구다? 근초광이다.
자, 정복사업 만을 다 먹고 그 다음에 평양까지 쳐들어갔습니다. 평양 아까 누구를 죽였다고 그랬죠? 고구려 왕 고국 원왕이에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고구려가 부자 상속으로 갈 때는 언제? 고국 천왕 때고, 예, 백제 근초광한테 죽임을 당한 임금은 누구다? 고국 원왕이었어요. 그죠? 고국 원왕. 나중에 이제 장수왕이 원수를 갚습니다. 장수왕이 다시 백제 와서 누구를 죽여요? 계로왕을 죽입니다. 계로왕. 알겠죠? 이렇게 원수를 대갚아 줍니다. 어쨌든 근초왕 때는 이렇게 고국 원왕을 죽였고요. 가야를 지배했고요. 가야가 백제 하수인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가야하고 일본하고 백제 하수인으로서 어디를 괴롭히다가 신라를 괴롭히다가 신라 강개토대왕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뭐가 있다고? 요석, 산둥, 일본의 진출, 단골로 나옵니다. 맨날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맨날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강화해서 부자상속으로 왔다. 백제는 근초광 때 부자상속.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하고 됐죠? 384년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 무령왕은 6세기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백제는 5세기에 완전히 누구한테 당해요? 고구려한테 당해요. 장수왕이 옛날에 고구려랑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죠? 평양에서 그 평양으로 천도원 이후에 어디까지 내려왔다고요?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백제를 칩니다. 그래서 백제는 이때 어디로? 공주로 천도, 웅진 천도를 단행. 이제 도망다니기 정신없습니다. 웅진 갔더니 공주로 갔더니 너무 급하게 이동한 나머지 집이 너무 좁아. 그래서 다시 어때? 안 되겠다. 더 넓은 지방으로 가자. 라고 옮깁니다. 그 옮기기 직전 임금이 누구냐? 무령왕이에요. 그래서 무령왕의 왕릉은 어디에 있어요? 공주에 있고 그 무령왕의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구예요? 성왕이에요. 그 성왕은 부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성왕 때 나라 이름을 바꿔요.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꿔요? 남부여로 바꿉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히 보자면 백제라고 하는 나라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고구려. 고구려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부여. 결국 전부 다 같은 종족이네.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우리는 원래 부여에서 갈라져 나와서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와서 백제. 그러니 다시 본래 이름을 찾아 남부여. 이렇게 바꾼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백제는 위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지배층이었다. 고구려 유민들이 있었다. 부여라는 이름으로 남부여라는 이름으로 성왕 때. 그러나 이 성왕은 어때요? 예,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한테 빼앗긴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신라 어느 왕이 배신 때려? 진흥왕이 배신 때려요. 그래 안 그래? 손잡고 함께 고구려를 몰아냈으면 함께 나눠 가져야지. 하류는 우리가 먹을 테니까 상류, 한강 상류 신라는 내리는 거기를 먹어라 라고 했는데 진흥왕이 가만히 보니까 하류가 더 맛있게 생겼어. 평야가 넓을 뿐만 아니라 하류를 먹는다면 신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단점은 뭐죠? 고립이죠. 고립. 지역적 고립이죠. 중국으로 가고 싶은데 중간에 고구려가 막혀있고 백제가 막혀있어. 근데 한강이 뚫리면 어때요? 다이렉트로 중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니즈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때리고 백제 성왕을 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옥천 관산성 전투에서 누구를? 성왕을 매복해 있다가 죽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백제와 신라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때부터 경상도와 전라도가 철천지 원수로 살아왔습니다. 성황 봤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신라는 내부랑 때 시작, 중앙집권 시작.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왕이 세습이 이루어지죠. 무슨 세습이? 김씨 세습이. 여러분 그 이전에 어떻길래? 왕을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로테이션으로. 김씨가 했다, 박씨가 했다, 석씨가 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김씨 가운데 내불계 직속만 왕위를 하도록 이렇게 뭐야? 김씨 세습이 이뤘다. 그만큼 어때? 왕권 강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낙동강 유역의 진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정복사업을 시작했단 말이네. 그죠? 왕위가 세습되고 정복전쟁에 뛰어들었으니까 고대국가로 스타트했다는 얘기죠. 내부랑 때. 그래서 내부랑 때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중왕 때 신라가
고유한 것들을 버리고 중국 것을 많이 채택합니다. 사로라는 신라 고유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울 신, 펼칠라, 새롭게 펼친다라는 의미로 뭐야? 신라로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꿨어요. 왕을 부르던 칭호도 마립간에서 뭘로 바꿨어요? 중국처럼 왕이라고 드디어 바꿨습니다. 그죠? 사로국에서 신라로 왕을 왕이라고 부르고 마립간 대신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사부를 시켜서 어디를 점령? 우산국을 점령.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나오죠? 신라 지중왕 때 우산국을 점령했다. 됐습니까? 우산국을 점령. 그 다음에 이제 거푸왕 때가 되면 뭘 설치하고요? 병부와 경대 등을 설치하고 관제를 만든 거야. 율령, 반포, 불교, 공인 다 했죠? 부담 있어요, 없어요? 부담 없잖아요. 아까 다 했잖아요. 부담 없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골품제도를 정비하고, 골품제도는 나중에 할까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금강가야를 정복. 나왔죠? 금강가야 정복하고, 대가야는 누구한테 정복당한다고? 진흥왕 때. 금강가야는 누구한테? 버프왕 때. 전기 가야연맹 맹주가 금강가야. 후기 가야연맹 맹주가 대가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5세기, 6세기, 7세기의 외교 관계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외교 관계야. 자, 간단하니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못 넘어가겠네요.